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걱정하는 이 와중에 500만 명분의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하루 전에 전면 중단이 됐죠. 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야당에선 박노후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사태 파악을 아니 이와 같은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경위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태라는 것이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이 했습니다. 아니 중단을 했잖아요. 중단이 사태 아닙니까?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자체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걸 사과를 하라는 그걸 경위를 파악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과를 해요? 아니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데 그걸 뭘 경위를 따질 거 어딨어요? 지금 이 사태만 얼마나 헛수가 사태입니까?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고성이 좀 오고 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유통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왜 처음 초짜 업체에게 이 유통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맡겼냐. 이 얘기가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신성약품 같은 경우는 정부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사업에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특히나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에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업체에게 처음으로 이 1,200만 명 넘는 분량의 백신 접종 유통을 맡겼어야 되는가? 우선 여기에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결국에 또 돈의 문제인 게 4번이나 정부 계약이 유찰이 되면서 결국 저가에 보통 유료 접종 같은 경우는 원가가 한 14,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 정부 무료 접종은 관련 예산이 한 사람당 명분당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낮게 배정이 돼 있어요. 전체 예산이 1,000억인데 4번 유찰된 끝에 처음 이 사업을 맡는 업체에 배정된 계약 날짜가 9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배송된 날짜, 배송을 시작했어야 하는 날짜가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걸 받아서 불과 4일 만에 배송을 준비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했던 겁니다. 시간적 여유도 너무나 촉박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다. 이 과정을 다시 뜯어보니까 이건 정말 예견된 사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이걸 8,000원, 9,000원으로 놔두지 않고 만약 10,000원 이상으로 가격을 쳐줬다면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4번 유찰이 안 됐겠죠. 예. 그래봐야 소모되는 예산이 한 500억, 600억 더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무료 통신비 주겠다고 1조 예산을 쓰겠다고 한 정부가 무료 백신 접종에서는 500억 아끼겠다고 이걸 8,000원이라는 낮은 단가에 공개 입찰하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신생업체가 이걸 떠맡게 된 원인. 저는 이 정부 당국, 이 보건당국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한번 잘못한 점은 없나 돌아봐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은 검증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화를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잦은 유찰 반복 때문에 가뜩이나 검증도 안 되는데 주어진 시간도 너무나 짧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문제의 이 해당 유통업체 측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도 짧게 준비를 했는데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은 의약품 배송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콜드체인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라는 인터뷰를 언론과 했습니다. 이동희 의원. 네. 결국 상원에 노출됐다. 해당 업체가 책임을 좀 인정했네요. 그렇죠.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설명한 대로 백신을 맞기 시작한 게 9월 8일인데 계약이 9월 4일에 됐으니까 4일 여유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좀 더 뚜렷해지는데 예. 작년은 10월 15일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체결된 게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반의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했던 거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하청과 재하청의 문제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게 옳은지. 그러니까 신성약품이 일단 이쪽 약품 유통에 경험이 있는 S라는 업체와 일단 하청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류창고까지 갔는데 여기서 또 지역에 있는 각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업무는 또 지역의 그 유통업체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2차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하청.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설 문제도 있지만 또 그 기사분들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노출이 됐는데 신성약품 측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잠깐 상온에 노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 의사들이 전해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백신이 아니라 마치 택배처럼 그 병원이나 의원의 데스크에 종이상 자체 올려놓고 간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거 아이스박스로 올려놓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백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상온이라는 그 유통회사 측의 설명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500만 명 분의 백신 접종이 일단 보류,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백신을 폐기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걱정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이 백신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맞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만일에 백신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회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고, 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상온에 노출된 시간이 다르니까, 500만 명분 전부는 또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신성약품 측의 설명이긴 한데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저희가 주목할 건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최대 400억 원의 손실인데, 그럼 보상 책임은 누가 지는지, 해당 업체가 지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진다면 이건 또 세금일 텐데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과실 책임이 있는 해당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현재 구조는 이제 의료기관 등이 백신 접종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 청구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그 비용을 제약사와 그 접종 시행한 의료기관에 배분하는 구조인데 지금같이 만약에 접종이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해당 그 백신을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재 유통 책임을 맡고 있었던 신성약품에 그 보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끼친 이 해당 업체에게 정부가 좀 따져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기본적으로는 백신 제약사가 백신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는 그 지금 약사법상 약품 유통과 관련된 약품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총리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콜드체인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만약에 약품 유통을 하게 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제일 불안한 건 시민들일 텐데요. 매년 해오던 독감 접종을 하필 코로나가 유행하는 올해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돈 내고 맞겠다는 이들로 오늘 병원들이 크게 붐볐다고 하는데요. 어제 현장 목소리, 오늘 목소리 각각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약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만약에 내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미리 돈 주고라도 받으려고 하죠. 무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약이 없으면 못 받잖아.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약이 나중에 정말 폐기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태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저희가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도 저기서 한 500만 명 중에 많으면 또 다시 상온에 노출한 게 극히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또 특히 취약계층에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되면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가 오늘 제일 많잖아요. 네, 사실 정부에서 1,900만 명 무료 접종 대상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4차 추경안에서 105만 명이 추가되면서 2천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500만 도즈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보건복지부가 밝히기로는 지금 해외에서 백신 수입하는 것도 어렵고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이미 민간에 유료 접종 용도로 배포된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부가 무료 분량으로 전환을 하고 뭔가 예산이나 제작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어차피 지금 유료로 나간 분량을 무료로 바꾼다는 거니까 국내에 유통되는 총 백신의 양은 동일한데 그 안에서 유료, 무료만 일정 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 500만 도즈를 전량 폐기하게 된다면 전체 백신의 총량이 사실상 독감 유행하기 전에 부족해질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맞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접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정부에서 이거 검증해서 문제 없다고 해도 이왕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접종이 아니라 유료 접종을 마치겠다 아이들에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지금 인터넷 여론을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접종 민간에 이미 배포된 유료 백신으로 수요가 몰리게 될 경우에 정말 수요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이 두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00만 명 분 중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만 돼도 어느 정도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런데 여기 뭐 저희가 한번 그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날도 추워지고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돈 내고라도 맞으러 왔다. 마스크도 줄 서서 겨우 샀는데 주사도 줄 서서 맞게 됐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이 바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마스크를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혼선을 줬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트윈데믹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랑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또 많은 부분 제가 볼 때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국민 중에서 71.5%가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울증에. 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마스크 대란 이후에 좀 빨리 수습을 하면서 이거 분산하는 효과들을 냈던 측면이 나중에 있었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런 국민들의 공포들이 더 심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더 복잡한 상황과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금에서 정부가 좀 빨리 이미 과거에 조치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에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수급하는 방식을 하든지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그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빨리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는 이런 혼선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책임들을 빨리 정부가 보여줘야지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이 문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요. 방역 당국이 알겠습니다. 빨리 좀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마스크 대란처럼 이 백신 대란이 이루어지진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승격 열흘 만에 이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정은경 청장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청장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K방역의 선봉에 서 있는 정 청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건요. 청와대가 이 인물을 빼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정 청장을 발표했다가 머쓱해졌습니다. 저 인물도 있었던 거예요, 그 백인에. 그러니까 청와대는 애초에 정은경 청장이 유일하게 타임지 선정에 백인에 선정됐다고 했다가 당시 그 봉준호 감독 청와대에서 같이 오찬도 했었는데 봉 감독을 쏙 빼먹었습니다. 우선 정은경 청장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 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 타임지 백인의 인물에 끼는 게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이름은 안 되겠는데 운동선수, 가수, 대중가수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아주 영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인 안에 끈 건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고. 그럼요. 근데 그 청와대가 그런 영예를 두 사람이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가진 걸로 잘못 알았던 건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이죠. 국민들한테도 민망하고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민망한 일인데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은경 그 청장에 대한 소개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은경 청장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희생했던 대표적인 의사 한 분이 썼으면 어땠을까. 세계적인 잡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청와대가 어떤 그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기대서 문 대통령을 홍보하려는 좀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그 정은경 청장에 대한 그 임명장을 직접 오송으로 내려가서 수여를 했죠.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식에 BTS를 불러서 행사를 가졌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는 상황이 됐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정 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BTS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는 우리의 그 아이돌 가수인데, 자꾸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이 되면 어떤 정치적인 때가 묻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걸 청와대가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타임즈 측에 확인한 결과 정은경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최종 답변했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일각에서는 방역 홍보 욕심에 너무 성급하다가 이런 해프닝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질병관리본부, 이제는 질병청이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해당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성급하게 좀 나서다 보니까 미처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충북 오송에 내려가셔가지고, 질병관리청장으로 승격된 다음에 그 임명장을 또 정은경 청장에게 직접 수여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노고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 청장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백신 대란으로까지는 번지지 말아야 될 텐데요. 사상 초유의 이 접종 중단 사태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